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간암 1차 치료제보다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성적은 어떨까요? HLB는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으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아스코 2021에서 발표될 초록을 토대로 타 약물과 비교해본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아스코 2021에서는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34건의 논문이 발표가 되고, 그중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과의 병용 데이터와 관련하여 전체 생존기간 OS를 업데이트한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미리 공개된 초록을 토대로 OS가 20개월을 웃돌았다라고 기사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20개월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치료의 패러다임은 단독요법에서 병용요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아스코에서 발표된 진행성 간세포암의 항암치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가장 주목할 만한 1차 치료 옵션으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권고한 부분입니다. 2005년 넥사라라고 불리는 소라페닙 승인 이후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에 약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면역요법인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을 1차 치료로 받은 후 질병이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2차 치료로 경구용 항암제인 넥사바, 렌비마, 카보메틱스, 스티바가를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라면 넥사바하고 렌비마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한다가 아스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아스코 가이드라인에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을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한 이유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을 소라페닙 단독요법과 비교해본 결과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의 전체 생존기간 주간값은 19.2개월로 소라페닙 단독 투여 시 13.4개월과 비교해보았을 때 5.8개월 연장함으로써 사망 위험을 34% 감소시켰습니다. 에자이가 개발한 렌바티닙이 소라페닙 이후 10여 년 만에 무진행 생존 지표를 개선하면서 차세대 간암 치료 옵션으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전체 생존에 있어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었는데,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은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대비 전체 생존은 34% 개선, 무진행 생존은 35% 개선하면서 확실한 임상적 혜택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용요법은 3주에 한 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1회 투여비는 약 46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HLB-IR 담당 임원이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으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환자 모집률이 95%에 이르고 있고 시장 규모는 위암 3차보다 3배 이상 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조 규모,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하는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저희는 간암 1차 치료제를 타깃으로 해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 진행률을 보시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임상은 글로벌 3상은 캄넬리주맙이라는 면역항암제와 저희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임상은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을 병용요법으로 개별 약물들이 각각 간암에 효능을 보였고, 게다가 각각 섞어보니 리보세라닙이 상대 약물의 부작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 아스코 초록에서 작년에 발표되었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2상 결과에 OS를 업데이트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투여 시 전체 생존기간 OS가 1차 코호트에서는 20.1개월, 2차 코호트에서는 21.8개월이라는 데이터를 초록으로 선공개하였습니다. 코호트군은 동일 집단을 뜻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1차 코호트군하고 2차 코호트군을 이전에 표적 치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나눴었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의 OS 중앙값이 19.2개월이었는데 이 결과는 기존 아스코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했던 약보다 더 높은 수치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진행성 감세포 암종 환자에서 아파티닙과 병용된 비무작위 공개라벨 이상 시험 데이터 결과를 함께 보시면 1차 치료 코호트 환자의 70명 중 49명, 2차 치료 코호트 환자의 120명 중 82명이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을 경험했고 1차 코호트의 PFS 중앙값은 5.7개월, 2차 코호트의 PFS 중앙값은 5.5개월이었습니다. 또한 완전 반응, 부분적 반응, 안정적 질병 또는 진행성 질환을 달성한 환자의 경우 12개월 생존 확률은 1차와 2차 치료 코호트 간에 유사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같은 임상에서 대조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군에 따라서 차이는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를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스코에서 풀페이퍼 논문이 공개되면 논문 리뷰를 통해 정확한 수치 또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큐 논문의 마지막 디스커션에서도 1차 코호트에서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병용 효능은 펜브롤리주맙과 렘바티닙의 병용,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 효능과 비슷하고 2차 코호트에서 병용 효능은 FDA 승인 2차 병용 인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과도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결과로부터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병용이 높은 ORR, 내구성 있는 반응, 긴 생존율, B형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높은 진행성 간세포 암종에서 관리 가능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나타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간암 1차 치료제 데이터를 타 약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